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1년 만에 재회에 성공하신 내담자분의 놀라운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시고요. 그리고 남자분이 좀 많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형의 분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애착유형, 불안형, 회피형 이런 거 정도로 많이 아시는데 기존 연애 자격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연애 자격 대표 유형 11가지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11가지 대표 유형에는 애착 유형도 있고요. 그리고 조절 초점 유형도 있고요. 대화 유형도 있어요. 애착 유형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불안형, 회피형, 공포 회피형, 극불안 유형, 극회피 유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절 초점 유형은 안정형이랑 성취형으로 나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총 유형 개수로 따지자면은 4개의 유형이 있고, 그리고 대화 유형은 파이트랑 플라이트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유형 중에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페르소나 분석 기법으로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3가지 유형 종류 중에서 하나에만 해당되는 분들도 계시고 3개 모두 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3개 모두 걸리시는데 이 성취, 회피, 플라이트가 보통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내담자분들이 보통 제 상대는 회피형 같다라고 많이 오시거든요. 막상 진단해보면 회피형이 아닌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 성취 유형이랑 그리고 플라이트 유형이 흔히 여러분이 회피형으로 많이 착각하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회피형으로 착각할 수 있는 성취 유형의 특징, 그리고 플라이트 유형의 특징을 같이 가진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여기가. 죄송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남자분이랑 헤어지고 1년에 걸쳐서 결국 재회에 성공을 하셨는데요. 이 대단한 스토리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회라는 게 빨리 진행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재회가 장기전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만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일반 커플들도 데이트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재회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재회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하나 둘씩 포기를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재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오래 걸린 재회는 얼마나 걸렸냐 이런 거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기약 없이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년이 최장은 아니에요. 저희 연애 자격 브랜드가 시작하기 전부터도 저랑 나라쌤은 사실 연애 상담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라쌤 같은 경우에 재회 상담도 같이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서 재회가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정확한 연수가 지금 제가 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7, 8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히는 또 재회가 아니었다고도 들었어요. 짝사랑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8년에 걸쳐서 바로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시다고. 네, 그런 사연도 있고, 그리고 제 내담자 중에도 3년이나 걸려서 재회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진짜 빨리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의 상담 받자마자 그날 당일에 재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 안쪽으로 재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오래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몇 개월 정도 걸리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고, 그리고 1년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진 않은데 또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분 같은 경우는 1년이 걸리셨고, 네, 그래서 이분 후기도 쓰셨거든요. 같이 좀 읽어드릴게요. 우선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분 후기부터 읽어드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사례였는지,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신 건지 이런 부분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점점 흘러가는 시간에 힘들어서
내가 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하지만 그래도 1년 걸려서도 제회에 성공을 했다라는 희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데이쌤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상담 초반에 나와 너를 배우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었어요. 각종 유튜브에서 말하는 재회의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데이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타임라인을 잘 짜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 등 나와 너에 대해 먼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에 너톡 작성하고 피드백 받아 수정하고 또 상대의 반응에 따른 대처법도 연습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데이쌤이 아주 꼼꼼히 봐주셔서 연습이 잘 되었어요. 데이쌤이 정해준 시간에 너톡을 보냈고 결과는 성공적이어서 만날 약속까지 잡을 수 있었어요.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무슨 옷을 입을지 하나하나 데이쌤이 신경 써주셨어요. 긴장을 좀 풀고 준비된 마음으로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분위기가 잘 흘러가서 썸이 시작되었어요. 상대방이 계속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데이쌤이 확신을 줄 수 있게끔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할지 등을 잘 알려주셨어요. 한동안 잘 지냈지만 썸이 깨졌어요. 데이쌤이 썸이 깨진 당시 상황 분석을 잘 해주셨어요. 별 문제 아닐 수 있는 것을 가치관 차이로까지 확장시킨 것이 원인이다. 이러한 경우 메타인지를 바꾸어서, 즉 연애에 대한 전제를 바꾸어 접근할 수 있다는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짜주셨어요. 계획을 세우는 중에 돌발 상황이 생겨서 제가 많이 힘들어 했는데 데이쌤이 잘 붙들어 주셨어요.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빠르게 축복의 저주로 대응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대응한 것이 결정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지금은 서로 좋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연인으로 만나고 있어요. 1년 동안 썸 타고 썸이 깨지기도 하고 또 다시 재회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데이쌤이 정신적으로 많이 지지해주셔서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재회 과정을 밟아갈 수 있었던 건 물론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도 알 수 있었어요. 너를 비롯한 다양한 스킬들 또한 연인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좀 더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진심으로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쌤.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데이쌤이 남겨주신 내용들 쭉 봤는데 내담자분이 진짜 고생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재회를 해내려면 내담자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요. 물론 모든 재회가 그렇긴 하죠. 예전에 내 모습 그대로인 나와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별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아닌 채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나 바뀌었으면은 재회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재회를 하는 게, 모든 재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우선은 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이 내담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확률을 45% 받으셨어요. 아주 낮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않은 확률이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분은 이별하고 한 달 만에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실버 타이밍에 오신 건데, 실버 타이밍이라고 하면 그래도 골든 타이밍만큼 좋진 않지만 실버 타이밍도 꽤 재회가 잘 돼요. 그래도 너무 어려운 사례거나 그러지 않으면 보통 50% 정도는 재회에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봐요. 물론 저희가 정말 잘 해드리고 여러분도 같이 잘 따라와 줬을 때 그럴 때 절반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헤어지고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오신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시기를 보면은 정말 일반적인 재회 가능성이기는 해요. 특별히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남자분이랑 1년 정도 만나고 재회도 1년을 걸렸어요. 처음에는 기본 상담 패키지로 들어오셨고 혜란쌤이랑 처음에 이제 전화 상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좀 더 제대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세미 플랜으로 바꾸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데이쌤이 담당을 해주셨고, 그리고 관리쌤으로 혜란쌤이 또 같이 함께 해주셨고요. 그런데 세미 플랜을 다 사용을 하시고 한 번 더 필요하셨던 거죠. 재회에 1년이나 시간이 걸렸으면 더 필요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세미 플랜을 한 번 더 진행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10시간 넘게 시간을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별을 할 당시 상대분이 단호하게 나왔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너랑 만나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 전에 정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매달리는 거 되게 이기적인 행동이고 굉장히 짜증이 난다.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별을 하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걸 텐데 어떤 정도의 반응을 여러분이 단호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단호한 말들은 결과적으로 진짜 우리가 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매달릴 만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려고 일부러 단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별이라는 게 우리 대화를 더 해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난 너랑 더 대화를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눈치 없는 행동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 사실 내용을 보니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전 연애가 1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두 분 다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여자분이 좀 연애밖에 모르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말에 친구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말에 친구를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남자분이 성취 유형이라고 하면 이게 안정이랑 성취가 어떻게 다르냐면 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대략적인 설명은 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안정형이신 분들은 말 그대로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삶의 변화가 별로 없었으면 좋겠고 내 삶에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뭘 또 더 가지겠다고 노력하진 않는 타입?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취 유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거가 되게 많아서 미지의 것들을 많이 탐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지의 것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낼 수 있다고 하면 리스크를 감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성취가 곧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일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학업이나 일을 못하는 사람 같으면 진짜 나 자신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진짜 애착형상 불안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연애가 삶의 전부잖아요. 성취형 분들은 일이 곧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일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또 이런 특징을 많은 분들이 그 회피형이랑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회피형도 물론 좀 본인의 삶에 많이 집중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연애보다는. 그런데 성취형 중에는 불안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내 인생의 중심인 것도 맞는데 본인은 일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회피형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 남자분은 철저하게 회피형이면서 성취형이면서 플라이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 설명은 사실 얘기해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이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 얘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두 분의 차이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남자분은 주말에 여자친구만 만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본인이 성취니까 뭐 본인 일에 도움이 되는 친구나 혹은 본인 일에 도움이 되는 지인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연인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꼭 본인 일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닐지라도 뭐 친구들을 만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여자분은 오매불망 나만 기다리니까 남자분이 거기서 좀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헤어질 때도 사실 여자분이 몇 번 이런 일로 다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해를 해줄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여자분이 오매불망 남자분만 기다리는 타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 게 사실 한두 번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자분이 화를 낸 거죠. 본인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이 더 이상 나 이제 너랑 못 만나겠다가 된 거죠. 남자분은 연애만 하는 타입이 아닌데 자꾸만 본인 연애 스타일에 올가매려고 하면 남자분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싸움이 2주일에 한 번씩 싸웠대요. 남겨주신 내용을 보면. 그런데 사실 싸움이라는 건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진짜 많은 거거든요. 진짜 위기의 상황인 건데 2주일에 한 번은 싸웠다. 즉 한 달에 2번은 싸웠다고 하면은 남자분이 진짜 일도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싸우고 나서 사실 그날 업무에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성취형이고 안 그래도 회피형인데
그런데 이렇게 자주 싸워버리면 사실 진짜 인생이 진행이 안 된다는 느낌까지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네가 내 발목을 잡는다 이런 생각까지 들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 맞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부딪히다 보니까 헤어졌던 건데 여자분이 사실 이별하고 데이쌤이랑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바뀌신 게 뭐냐면 사실 한번 위기가 있었다는 게 그 상대분이 잠시 여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담자분이 멘탈이 나간 거죠. 나랑 재회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데이쌤이 축복의 저주 솔루션을 쓴 거예요. 축복의 저주는 나한테 경쟁자가 있을 것 같을 때 경쟁자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경쟁자가 먼저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되게 잘 먹힌 거죠. 그래서 남자분이 바로 먼저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담자분과 다시 재회를 하게 된 거죠. 드디어. 데이쌤이 이번 상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담자랑 1년 동안 호흡을 맞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하면 척이라고 같이 뭔가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잘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소구점이라는 게 상대가 사실 사족을 못 쓰는 뭐 그런 걸 소구점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단어가 약간 뭐 쉬운 단어는 아니다 보니까 내담자분들이 많이 낯설어 하긴 하는데 데이쌤이 상대분 소구점 공략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척하면 척하고 다 찾아오셨대요. 1년 동안의 짬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다라고 좀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어쨌거나 1년 동안 잘 보여줬던 모습도 있었고 이후에 정말 축복의 저주가 정말 잘 먹혀가지고 상대분 소구점에서 내담자분이 완전히 최고의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정도면 사실 내담자분이 되게 많이 바뀌었겠죠. 본인 생활도 굉장히 잘 조직적으로 생활을 하는 분이 되었고 그리고 서운하다고 다다다다 쏘아붙이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분 성과 잘 낼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잘 정신적으로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것 같아요. 남자분이 봤을 때 정말 배우자감으로도 손색이 없는 오히려 굉장히 같이 결혼을 할 만한 미래를 꿈꿀 만한 그런 분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이셨을 것 같은데 너무나 고생하셨고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진짜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고 이분이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 데이쌤이랑 어떤 걸 배우셨냐면 우선은 첫 번째 서운함이라는 감정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연애에 있어서 그리고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현명하게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두 분이 애착 유형이 달라요. 내담자분은 불안형이셨고 남자분은 회피형이셨고 그런 부분 알려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넣어 배우셨고 그리고 남자분이 성취형인 거에 비해서 여자분이 남자분의 성취형적인 그런 특징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는 내가 1년을 봐왔으니까 알죠. 하지만 대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배우셨고 그리고 재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썸 타는 거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썸 발달 단계 배우셨고 축복의 저주 같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휴전 규칙, 교전 규칙, 동전 원칙이라고 해서 싸울 때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싸워야 하는지 이런 부분 배우셨어요. 그리고 보상적 연애 배우셨고 안전기지 배우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 진행이 된 거죠. 이분이 결과적으로 재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데이쌤은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시간이 사실 1년이면 되게 많이 흐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초조하거나 불안한 마음 없이 믿고 잘 따라와 주셨다고 그리고 상황 공유도 굉장히 잘해주셨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썸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쌤이 잘 캐치를 하고 잡아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데이쌤 입장에서는 사실 1년을 함께했던 내담자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됐던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재회해서 크리스마스는 최소한 같이 보내거나 그 부분이 안 되면 봄에 꽃놀이라도 가거나 좀 그렇게 잘 지내면 좋겠는데 내담자분이 상대분이랑 썸은 타는데 상대분도 좋아하는 게 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썸을 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회로는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데이쌤도 거기서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상대분 입장에서는 그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귀면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배우자감인지 라는 부분까지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좋아하긴 하고 그러니까 계속 만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축복의 저주로 빵 해결이 된 거죠. 너무나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처럼 상대분이랑 너무나 성향이 달라서 힘들었던 분들, 그리고 재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달라진 걸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분처럼 진단을 받거나 혹은 뭐 상담을 받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재회 가능성이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뒤에 보시면 안내 부분 나갑니다. 그쪽에서 진단지 어떻게 제출을 하시는지, 그리고 카톡 연락 어떻게 주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진단지 적어주실 때 중요한 거는 그냥 간단히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도 간단히밖에 못 봐드려요. 이 진단이라는 거 자체가, 재회라는 거 자체가 마치 탐정이 추리를 하는 과정이랑 비슷하거든요. 추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단지에 적어주시는 것들이 단서예요. 그래서 단서들을 많이 적어주시면 적어주실수록 저희가 분석해드리는 거에 있어서 정확성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분석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질문 하나하나에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잘 작성해주시면 저희도 보고 찬찬히 의논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리겠습니다.